어제 이른바 김나 연대가 성립이 됐죠.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의 얼굴 표정은 썩 좋지 못했는데요. 억지 춘향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김나 연대를 맺은 두 사람, 삼고초려일까요? 억지 춘향일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얼굴 표정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좀 나경원 대표가 좀 더 화끈하게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거고, 나경원 전 대표도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을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들이 있었겠죠. 나 전 의원이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잡힌 거란 평가도 나왔죠. 인식을 공유했다는 뜨뜻미지근한 이 표현 역시 여러 뒷말을 남겼습니다. 한일 간에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맞아요. 라고 나와요. 많은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인식이 같다.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예. 인식을 공유하는 거는 저하고도 인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나 전 의원, 김기현 후보와 손을 맞잡는 조건으로 명예회복을 원했다고 하죠. 반윤 우두머리로까지 몰렸던 상황, 일방적인 정치적 폭력에 사과를 요구한 듯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쏟아냈던 말들, 또 초선 의원의 성명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폭력의 가해자들, 사실 김기현 후보가 나서서 해결하기엔 버거운 상대들이죠. 그 주체가 누구였냐? 장제원 의원이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 이런 이야기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해가지고 처신의 문제점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뒤를 돌아봐라 이랬죠. 그럼 그 등장인물들이 장제원, 김대기 대통령이니까 이걸 업기가 장제원 의원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감정이 얽혀 마음이 불편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비를 맞은 건 나 전 의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김나 연대, 나 전 의원은 배알도 없느냐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죠. 이분은 자기 배알도 없습니까? 상당 부분 인식했다는 한 부분이 2주 전까만 하더라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나 전 의원 측은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화살을 슬쩍 돌렸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지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철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당이라서 아직 섞이질 못하고 아직도 좀 우리 당 당원 맞나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나 전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김 후보도 낯이 참 두껍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연판장에 올라탄 분이 김기현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또 다시 도와달라? 정말로 낯이 있으면 이렇게 낯이 너무나 두껍다. 나 전 의원을 수양버들에 빗댔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후보가 골로 가더라도 자기 소신을 지켜야 했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대표가 되고 싶은지 좀 그렇다. 당대표라는 거는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일 골로 갈 때 가더라도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 골로 갈 때라도
그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어제 그러니까 예.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그랬겠죠. 김 후보만큼 답답했던 곳 용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김나연대 눈에 뻔히 보이는 손이 작용한 듯 싶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도록 성사를 시킨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어준 인물들이 계시다는 예. 말씀.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과의 어떤 소통도 좀 있었습니까? 교감?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뭔가 알고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또 아주 잘 아는 듯이 그렇게 버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저희가 나이값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부담스럽다면서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죠. 삼고초려든 억지 춘향이든 김나연대가 효과는 있었나 봅니다. 그제와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다시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는데요. 1위자를 내준 안 후보, 지금쯤 이 말을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요? 본인의 컨트롤을 그런 띠라시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1위 후보는 사퇴를 하는 거 반야에 계획했는데 그러면 2위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이런 문제는 언급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텐데. 안 후보가 2위로 주저앉은 이유, 윤심은 없다. 확인 사살을 당한 탓도 큰데요. 대통령 탈당론까지 제기가 됐었죠. 안 후보가 마치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서 당대표에 놓은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은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 또 거짓된 것이다. 그런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깨졌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유난 연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공개 경고를 했던 대통령실도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조심하라 메시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후보 측,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윤심파리는 김기현 후보가 먼저 했다고 볼멘 소리를 냈죠. 어제도 김 후보는 대통령과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에 대해선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가볍게 조언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김 후보 입장에선 더 이상 윤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죠. 이미 사실상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신 보수의 정통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안 후보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말입니다. 보수 가치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어떤 안보 문제, 대북 문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선과 비슷하기라도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죠. 안 후보는 빨간 맛이 아니냐는 겁니다. 안 후보 측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로 이미 검증을 끝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색깔론 꺼낸 게 없었어요. SNS 통해서. 부지런하시네요. SNS까지 하실 시간이 계시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 측,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결과를 내야 했던 대선 당시하고요. 예.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아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당선이 지상 목표잖아요. 선거에서는. 네. 그러면 그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안 후보의 정체성 논란, 정치적 업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정치적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업보요? 예. 예, 그분이 원래 민당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예. 박원순도 도왔고, 예. 또 문재인도 도왔고. 그래서 어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당원들이 많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안 후보의 정치적 업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10년 넘게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대선 주자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출범하고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급속하게 너무 또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차기가 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유난 연대론이 깨진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임기 1년도 안 된 그 현재 권력을 비웃고 미래 권력이 들어서겠다는 안 의원의 그 주장에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맞서서 당대표로 계속 한 사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뿐이라고 봅니다. MB 때. 박근혜 케이스, 안 후보가 감당할 능력이 될까 싶습니다. 설령 당권을 쥔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거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네. 천하람 후보가 되든 당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당의 그 착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얼마나 이게 케미가 맞아서 가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렇게 이준석 보는 것이죠. 사태가 또 다시 이제 재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냥 사퇴해버리면 그냥 해체가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선거를 뭐 하러 합니까? 뭐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면 왕밖에 남는데 왕 가지고 장기를 둘 바에는